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연일 미끄러지기만 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일제히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집계가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4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낸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도 3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리스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탑5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과 네이버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투톱을 일제히 매도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5%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K하이닉스도 1.71% 하락 마감한 가운데 11만 5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업황 턴어라운드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고금리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1%대 약세 흐름을 기록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포스코홀딩스도 1.11% 하락하면서 53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추후에 특징주 가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SK이노베이션, 네이버까지도 일제히 2%에서 3%대 약세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또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탑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HK이노엔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HK이노엔의 주가는 1.96%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4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프리카TV가 0.47% 상승해주면서 85,3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JYP엔터테인먼트, 파크시스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JYP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면서 추가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나 했는데 결국에는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JYP엔터테인먼트를 매수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고요. 실적과 관련해서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엔터주들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로봇주들의 반등이 어제 이어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 초반에는 잠시나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만 결국에는 0.1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주가는 16만 4,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서는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포스코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1.11% 하락하면서 53만 원 선까지 내려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때문에 약세 흐름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현재 미중 공급망 갈등 속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를 자각을 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철강제와 관련해서 제철 자립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각국이 철강제 자립에 나선다면 예상되는 공급 과잉 수준이 거의 재앙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동남아 국가들이 철강을 자국에서 수급하겠다는 청사진 하에 조강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이에 철강제 수출 물량의 20%가량을 동남아로 수출해온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의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쪽에서도 이렇게 1%대 약세 흐름이 기록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매도를 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철강제 공급 과잉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업체들이 설비 증설을 자제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 쪽에서 철강제와 관련해서 자국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철강제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하락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철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로는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3.61% 하락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14만 9,600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러시아가 원유 수출 금지안을 일부 변경했다는 소식에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을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줬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자국 시장 안정을 이유로 디젤 및 휘발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는 일부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와 디젤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해제하는 등 원유 수출에 대한 약간의 변경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유가가 소폭 조정을 받았고 90달러 선을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주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함께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미국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됐다는 점도 국제 유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따라서 SK이노베이션도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인터넷 플랫폼주 중에서 네이버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2.66% 하락하면서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20만 1,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간신히 20만 원 선 지켜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네이버를 비롯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 전일 시장에서 약세를 기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소식이 한 가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 독립기업 대표와 카카오 VX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도 냉랭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김주관 대표에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유통이 되는 가품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물을 예정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네이버를 향한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상임위에서는 인터넷 기업 경영자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달이 되면서 리스크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데다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주가에는 부담이라는 풀입니다. 이 긴축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4.5%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고금리 부담감을 안으면서 성장주인 인터넷 플랫폼주들의 주가도 타격을 받았다는 점 어제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네이버도 함께 매도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수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휴를 맞이하기 전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로 준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매수 추천하는 것도 약간 좀 버거운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파마 리서치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게 상반기도 굉장히 좀 좋았죠. 작년 상반기보다도 거의 30% 가까운, 매출, 또 영업이익은 36%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제조업에 대한, 약간의
그 일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 파마리서처럼 이 피부, 의료기기 뭐 이쪽에서의 그런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도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부분이 이런 수급을 이끌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국내 영업이 재개되는 전체적인 리오프닝 상황에서 이 피부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어떤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필수 코스로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파마리서치 리쥬란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는 어떤 경쟁 제품이 뭐 특별하게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요가 꾸준히 발생했을 때 이 파마리서치 리쥬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피부 미용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쪽에서도 이 신제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뭐 비용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런 이용은 좀 비용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K-뷰티와 함께 이 올해 하반기 실적도 기대감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파마리스뿐만 아니라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기업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상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갔던 종목이었는데 하반기에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미디어, 한주 라이트메탈, 위더스 제약, 텔레칩스, 라이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를 쭉 살펴보시면 라이콤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장마감 이후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쏠릴 만한 특별한 이슈들을 들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칩셋미디어와 칩셋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텔레칩스의 상승 이유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와 칩셋미디어의 최대 주주 텔레칩스는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칩셋미디어가 고화질 영상 특화의 인공지능, 반도체, MPU의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해외 PR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의 주목을 끈 건 칩셋미디어가 개발한 이 MPU가 엔비디아의 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고요. 전력 소모 부분에서도 5분의 1 수준으로 기술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칩 설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대규모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칩셋미디어, 텔레칩스까지 일제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47,000원, 25,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한주 라이트메탈 똑같이 10%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2.53% 상승을 하면서 4,050원의 종가를 형성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습니다. 한주 라이트메탈의 상한가 이유는 한주 라이트메탈이 141억 원의 국책과제 수주를 맡게 되면서 그중 정부 지원금으로 95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도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초경량 전기차 부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서 국내외 미래차 부품 시장에서 기술적인 격차를 늘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확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어제 해당 보도에 10% 상한가로 거래를 꽉 채워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위더스 제약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9%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9.99% 상승하면서 11,0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공시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결국에는 8%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와 전립선 비대증 주사제 생산을 위해서 최근 30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신공장 증축에 나섰다라는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어제 본장에서 그리고 시간의 거래까지 이어지면서 9.99%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라이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라이콤을 포함해서 텔레칩스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일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AB프로바이오, 삼화전자, 브릿지바이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비츠로테크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AB프로바이오와 삼화전자는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들부터 어떤 이유로 공시에 영향을 받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B프로바이오 살펴보시죠. 전일장 21%까지 급등을 했었지만 결국 4%대 강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AB프로바이오의 투심이 몰렸던 이유는 자회사인 AB프로 코퍼레이션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과 함께 지분 가치가 4천억 원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이 공시와 함께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까지 어제 올라오면서 투심이 위축됐고 9.99%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7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삼화전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16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에 매도세가 몰렸는데요. 이 유증의 목적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그리고 채무상환금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히면서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 9.96%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릭스 함께 살펴보시죠. 신약 개발을 결국에는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에 중단 결정을 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와 안저질환 치료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전략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위축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7.86% 하락하면서 4,1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만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이번 주 월요일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이었는데요. 114%까지 오르면서 월요일장 본장에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도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31% 빠지며 4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점들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텔레칩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자동차 전장 쪽이죠. 이제 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요는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도 텔레칩스는 반도체 이 설계 기업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스마트 홈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개발이 활성화됐을 때는 텔레칩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텔레칩스의 주가에 대한 우려됐던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 부족 이슈였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완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이 텔레칩스의 주요 고객사의 어떤 생산 체계는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상황에서 이 올해
올해 그 전체 영업이익은 이 13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텔레칩스는 현대 기아차를 포함한 이 국내 고객 중심에서 지금은 이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그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이 초창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는 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ADAS죠. 이 첨단운전 보조 시스템에 탑재되는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하반기도 그렇지만은 내년 상반기 때에 대한 주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실적은 이 주가에 만약에 그 수렴하는 부분이 텔레칩스가 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텔레칩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가대 거래에서 살펴본 종목으로는 텔레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칩셋 미디어와 함께 시가대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로 텔레칩스를 짚어주실 만큼 오늘 투자하실 때 이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만 잘 버티면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까지만 조금 더 화이팅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녹록지 않은 시장 상황 잘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추석 연휴 동안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